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방법이 암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고요. 암송이에요. 너무 이거를 암기하려고 내가 이걸 다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죠. 이 강박관념은 이제 음. 어른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데 다들 모르는지 알아요?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 잘하면 저 머리 좋은가 봐. 네네네. 이 생각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자꾸 안 외워져서 내가 자꾸 까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내려놓으세요. 같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네, 많이 도움됐대요. 네. 기뻐요. 맞아요. 달린 댓글들 중에서 제가 또 인상 깊은 그 댓글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 한글 영어는 암기인가요? 암기 어려운데요? 네.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한글 영어 암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암기가 아니죠. 이 한글로 영어 뭐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방법이 암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고요. 암송이에요. 암송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노래.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 지금도 기억나요? 딱 그 멜로디만 들으면 가사가 그냥- 떠오르는 그런 그냥 것들이 나오죠. 있어요. 네. 열심히 불렀죠? 불렀죠. 네. 공부하는 틈틈이. 근데 불렀어요. 공부한 건 안 남고 그 노래만 남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암송이에요. 이제부터 암송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영어 공부로는 같은 세대예요. 저희도 열심히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왔고. 맞아요. 정말 열심히 했죠. 네. 근데 시험을 위한 공부는 전부 암기였던 것 같아요. 해도 끝도 없고 그렇게 밤새워서 써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냐고. 다 날아가죠. 뒤돌아서면 까먹고.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입으로 암송하고 암송한 건 반복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사실 어른이 돼서 기억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요. 아, 맞아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평생 기억나게 하는 암송법으로 한글로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또 공부를 해왔던 세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암기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암기에서 갑자기 암송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막막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저희는요, 이거를 삶 속에서 10년 넘게 이 암송법으로 늘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다 알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음. 시작해서 중3, 고등학교 기숙사를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렇죠. 이 방법으로 영어, 중국어를 공부를 맞아요. 했어요. 그럼 네. 총 한 4년 정도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방법으로. 4년. 근데 제가 그때 배웠던 영어, 중국어를 아직까지도 써먹고 있어요. 평생 가고요. 네. 물려줄 거예요. 맞아요. 대대손손. 대대손손 물려줘야죠. 그죠? 이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네. 이 방법으로 영어, 중국어 말고도 여러 군데 다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 한글 영어 공부법 단계별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교재들을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암송은요, 네. 운동법하고 똑같거든요. 운동 기구를 설정하듯이 교재를 설정하는 게 참 중요하죠. 맞아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헬스장에 가시잖아요. 네. 근데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만 뛰고 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없죠. 만약에 러닝머신만 하고 오면은 아직 초보인 거고 내가 오늘 하체를 하겠다 하면은 그거에 맞는 기구를 설정을 하듯이. 네. 근데 기구가 한 3-4개 있어요. 네, 사실 이 생각은요, 기존의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젖어 있는 생각은 매달 책 한 권씩 사서 공부하고 뛰고 버리고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애들 따로 다 따로따로 사거든요. 네. 근데 운동기구는 온 가족이 다 써요. 네. 나만 써요? 다른 사람도 써요. 그쵸. 이런 운동기구 같은 교재인 거예요. 교재가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왜 여러 권이냐? 그 교재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일상생활에서 밥 먹을 때 쓰는 거 아니면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쓰는 거 그렇죠. 그런 일상적인 대화들을 담은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 교재들을 하나 또 골라 놓으시고 또 다른 교재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길게 긴 문장으로 이렇게 이어붙이는 그런 교재들도 있어야 되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다양한 표현법이 나오는 교재도 중요하겠네요. 그런 패턴 교재들 네. 분야별로 그 교재들을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자면 교재를 설정을 하셨잖아요. 네네. 각 교재마다 분량을 정하셔야 돼요. 아, 운동량 같이. 그렇죠. 아, 네. 여기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무엇이냐? 네. 한글로 영어 교재를 가져가시거든요. 한두 달 만에 갑자기 연락이 오세요. 다 끝냈대요. 그래서 어떻게 다 끝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길래? 물어보니까 그냥 쭉쭉 읽었대요. 그냥 한 번씩 훑고 지나갔네요. 그래서 네, 책 읽듯이 반복한 게 반복을 아니고. 하신 게 아니고 아마
진도를 엄청 빨리빨리 나가셨을 거예요. 오늘 만약에 1에서 10페이지까지 읽었으면 그 다음날 11에서 20까지 이렇게 쭉쭉쭉 읽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다 이해하니까 그러면 입에 안 남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식은 분량을 기간을 네. 정해두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분량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많이 안 잡았어요. 정했죠. 많아봐야 한 2페이지 정도, 10문장에서 15문장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얼마큼 반복을 했냐면 최소 2주는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더 많이 했어요. 그랬나요? 네, 더 많이 했어요. 방법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처음 했던 것들은 입에 다 기억을 아직도 기억하죠. 네, 맴맴 돌아요, 아직도. 네, 탁 치면 나오죠. 우리나라가 참 이런 시스템을 정해주고 너도 나도 똑같은 양을 하게끔 만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애들은 좀 양을 줄이고 어른들은 좀 더 늘려도 되고 또 이제 빨리 당장 써먹을 사람들은 좀 더 늘려도 돼요. 나한테 맞는 양을 내가 정해야 돼. 네. 분량이 초반에는 좀 적다 싶어도 이게 금방 가속도가 붙어요. 맞아요. 그러면 점점 분량을 더 늘려나가셔도 되고. 맞아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세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면 교재들도 정했고요. 그 교재들마다 분량도 정했어요. 기간도 정했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을 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매일 읽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2번을 나누어서 읽었어요. 운동 시간을 정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운동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맞아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딱 그 시간에 나가죠. 네. 근데 오늘은 아침에 갔다가 내일은 점심에 갔다가 이렇게 맨날 들쑥날쑥 흐지부지가 되거든요. 사실 언어는 공부가 아니고 습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습관이 들기까지는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가기 전에는 네. 내가 자꾸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뇌가 이 사람이 늘 같은 시간에 이걸 하네? 그러면 이거는 무의식으로 넣자. 그냥 몸이 기억하게 만들자 하고 뇌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 이때 내가 불규칙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알람을 딱 맞춰놓고 네. 같은 시간에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한 3개월 지나잖아요. 그럼 몸이 알아서 읽어야 되겠네요. 읽읍시다 하고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 그냥 오늘 하루인데 뭐 빠지지 이러면 몸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처음에는 조금만 읽어도 좋으니까 읽는 게 중요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엄마가 그 시간 딱 되면 읽어라 하고 알람 역할을 해주시고 어른들은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그래서 꼭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읽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원장님께서 그 역할을 좀 도맡아 해주셨고 늘 했죠. 고생 많이 하셨죠. 맞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제일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내 자식. 그렇죠. 근데 제일 소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알람 역할 충실히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한 번만 읽고 가는 것보다는 한 2-3번 정도 읽는 게 좋아요. 네. 저는 그때 어렸었기 때문에 반복 횟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아침에 2번 반복했고 네, 지각하면 안 되니까. 네, 빨리 가야 되니까 마음 급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저녁을 먹고 좀 그 여유 후에 있게. 여유가 있을 때 반복을 3번. 그래서 하루에 총 반복을 5번을 했고요. 네. 근데 지금 저희는 성인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는 게 5번. 5번이 참 네, 좋습니다. 아침 5번, 저녁 5번, 총 한 10번 정도를 그렇게 반복을 하시라. 저급하신 분들은 내년에 막 주지원으로 어디 가야 되는데요. 가야 돼요. 막 하시면. 급해요. 그러면 막 양을 늘리려고 그래요. 네. 빨리 잘해야 되니까 이게 양을 늘리려고 해. 절대 양 늘리면 안 돼요. 그분들에게는 저희 원장님께서 아침, 저녁보다는 하루에 3번을 나누어서 해라. 점심 때 2번 정도 더 읽어라. 네. 근데 왜 그렇게 텀을 나누어서 중간중간에 끼워 넣느냐. 까먹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까먹는 시간도 필요하고 네. 좀 더 빨리 잘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볍게 운동을 좀 더해서 좀 속도를 높여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3일 동안 하는 거를 하루에 3번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그렇죠. 효과적이다. 가벼운 운동이니까. 네네. 저희 한글로 영어 공부법에 3가지 스텝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 공부법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한국어 뜻을 한번 꼭 보고 그 다음에 영어와 중국어 문장을 내 입으로 큰 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영어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영어로 가면
그러면서 이 눈으로 읽으려 하고 독해를 하려고 그래요. 독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뜻이 이미 있어요. 그 뜻을 내가 꼭 알아야 돼요. 그거를 소리를 내도 좋고요. 네, 그래서 꼭 뜻을 알고 가야 돼요. 왜 이 뜻을 알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많이 물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뜻을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독해를 해왔던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네. 영어를 영어 자체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영어는 영어로 해야 된다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영어를 영어로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미국의 원어민들. 네, 는 영어를 영어로 하고요. 한국 사람은 그 뜻을 한국어로 꼭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 뜻에다가 영어 소리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뜻입니다. 근데 뜻을 모르고 영어를 영어로 알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게 왜 나왔나 라는 생각을 했더니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학 잘하셨잖아요. 수학 잘했죠. 수학 잘하는 방법. 밤새서 풀었죠. 밤새서 푸는 거는 네. 답을 안 받기 답을 안 때문이거든요. 보고 이제 답을 맞추기 위해서 그 과정을 푼 거죠. 수학을 잘하려면은 답을 절대 보지 말고 풀릴 때까지 풀으라 네. 라고 하는데 영어는 거꾸로예요. 답을 알고 가는 거죠. 뜻을 알고 그거에 대한 영어 문장, 완벽한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그거를 내 입으로 열심히 반복을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소리에 뜻이 없으면요,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음. 내 입으로 소리를 무조건 내라. 사실 한글로 영어 오시면 어른분들이 되게 여기에서 난관에 봉착을 하셔요. 맞아요. 이때 엄마들이 네. 다들 그래요. 공부하는 식으로 또 해요, 그거를.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씩 이거 버려야 돼요. 자, 조용한 데 가서 서건서건 공부하듯이 이렇게 한글로 영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나오세요. 조용한 곳에서 나오시고 애들 있는 데서 내가 영어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들어요. 네, 뜻과 소리를 다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때 또 어른들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요. 발음 틀릴까봐. 그러니까요. 네. 아니 처음부터 발음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맞아요. 한글로 영어로 그대로 원어민 발음 써놨으니까 믿고 여러 번 연습하시면 원어민 발음 나와요. 맞아요. 그냥 한글 발음 그대로 그 적혀져 있는 그대로 그대로 읽기만 하면 해도 틀린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맞아요. 연극 배우 됐다 생각해야 돼요. 네. 관객들에게 내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연극 배우 됐다. 맞아요. 애들 있는 데서 하세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진도를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매주 한 1, 2페이지 정도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한 40페이지 정도까지 네. 나가 있거든요, 진도가. 그러면 뒤에 했던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 처음에 했던 것들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또 안 까먹었대요. 뭔 네.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복습해야 돼요. 맞아요. 진도만큼 중요한 게 복습이에요. 그런데 복습은 가볍게 하세요. 간식 먹듯이. 이것도요, 양을 정해야 돼요. 조금만 정하세요. 네, 조금만 정하고 한 번을 읽을지 두 번을 읽을지 내가 정해요. 오늘은 일과를 한 번만 읽든지 네. 두 번을 읽든지 정해서 읽어요. 내일은 그 다음 거 읽는 거예요. 진도랑 또 다른. 달라요. 진도는 늘 하는 거 반복하죠. 네. 이건 새로운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네. 이미 다 한 거라서 조금만 터치하면 그냥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해야 돼요. 챕터 1만 할래. 이거 한 번만 할래. 나는 이틀 할래. 그거 내가 정하면 돼요. 가볍게 하세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도를 50페이지까지 나갔는데 네. 복습을 처음부터 1부터 50페이지까지 다 하려고 하시는. 그럼 진도도 못 나가요. 여기 마비 일어나요. 이거 네. 운동이라서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양을 정해서 그럼요. 그 대신 부담 없이. 반복도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진도 나가기 위한 그 워밍업으로 앞단계에 운동하듯이 네. 근육 풀어주듯이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게 복습을 왜 하냐면 자꾸 까먹기 때문이잖아요. 까먹죠. 했던 거를 또 까먹고 또 까먹으니까 복습을 하고. 전 많은 질문들을 듣는데 원장님 제가요 머리가 나쁜가 봐요.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괜히 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다 기억하시려고 하는 순서대로 다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언어잖아요. 네. 지리가 아니잖아요. 언어는 뜻에 소리 있는 거라 그랬죠? 네. 뜻을 떠올려야 되는데 순서대로 기억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 상황에 맞는 뜻을 딱 떠올리잖아요. 그 뜻과 함께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뜻을 떠올려야 영어 소리가 나오는데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순서 안 틀리고 외우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중요한 건 세 번째가 뭐냐면은 너무 이거를 암기하려고 내가 이걸 다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죠. 이 강박관념은 이제 어른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신데 다들 뭐라는지 알아요?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 잘하면 저 머리 좋은가 봐. 네네네. 이 생각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자꾸 안 외워져서 내가 자꾸 까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내려놓으세요. 같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가 봤더니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 한글 영어는 온 가족이 집안에서 이 교재 하나를 가지고 같이 또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합니다. 진도도 팍팍 그냥 나오고. 엄마 연습한 소리 다 듣고 다 따라하고. 네, 속도로 치면은 아마 한 4-5배 빠를 거예요. 기적의 시기죠. 네. 근데 아이들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어른들하고 아이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외워요. 네. 어른들은 그게 또 안 되죠. 그래서 어른들이 또 거기에 대한 좀 자신감을 잃어가고 네, 자신감도, 하는데 네. 사실 어른들이 좋은 건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어른들은 이해력이 빨라요. 그 단어와 문장이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 안 해도 딱 읽으면 네. 이해를 해요. 근데 맞아요. 애들은 소리는 기억하는데 이게 뭔 뜻이지? 그 문장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도 전락을 많이 주시죠. 원장님,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줄줄 외우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잘하는데 뜻을 물어보면은 애들이 답을 못해요. 네, 뭐라고 맞아요. 얘기해요. 엄마들이 전화가 와요. 네. 애가 막 너무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밟아요. 그럼 애가 놀면서 막 장난하면서 암송하다가 엄마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갑자기 끽 쓰면서 이게 뭐지? 그럼 엄마가 너 이거 방금 무슨 뜻이야? 이 단어 무슨 뜻이야? 하고 딱 물어요. 얘가 모르더래요. 이때 그렇죠. 두 가지의 반응이 나요, 엄마들이. 뭐야, 해도 모르잖아. 이거 안 되네. 이런 분이 있고요. 아니야, 당연히 까먹는 거야. 네. 까먹으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자. 바로 밑에 단어 있으니까. 그럼 엄마도 공부하고 애도 공부하도록 이게 뭐지 찾아보자 이러면서 이번에는 안 잊어버리겠다 이러면서 유도하고 더 재밌게 하도록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뭐야 모르잖아 그러면 애들은요 영어를 떠나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의 힘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사실 계속 아이들에게 모르면 또 알려주고 모르면 같이 찾아보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네, 사실 그 자리에서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문장을 하나 했기 때문에 근데요 정말 사람은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했던 게 다른 책에서 또 나와요. 또 여기서 또 나오면 한 3-4개 반복되죠. 그러면요 이거 학습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뇌는 AI보다 더 좋잖아요. 그렇죠. 이 능력이 규칙을 발견해요. 문법으로 정리해요. 그러니까 문법을 배워서 말 만드는 게 아니고 몇 문장을 반복해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정리를 해요 문법으로.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입으로는 줄줄줄 외웠었는데 실질적인 뜻을 잘 모르고 그때 몰랐죠. 네, 잘 몰랐었는데 네. 이제 하면 할수록 내 입에 문장이 점점 쌓이고 이 교재에서 비슷한 문장을 또 보고 점점점 이런 비슷한 문장을 공부해 나갈수록 그 뜻이 온전히 내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은 네. 어릴 때 이해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은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어렸을 때 외웠던 그 문장들은 계속 입에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평생 가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써먹고 지금 애들이 그거를 뜻을 모르고 네. 있는 것 같아도 여유 있게. 아이들이 지금 네. 당장 모르더라도 또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하셔야 돼요. 어제 읽었는데 아니면 내가 분명 일주일 전에 이걸 봤는데 또 까먹었다. 여러분들의 머리 탓이 아니고요. 머리 탓 아니에요, 네. 절대. 맞아요. 나이 탓은 있어요. 네, 나이 탓은 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언어 기적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속도는 어른들이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럼 분명히 나이 탓은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 탓은 아닌 거예요. 어제 배웠던 거를 내가 오늘 또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라. 사실 어른들은요 지금까지 눈으로 공부하고 이 암기법이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방법을 버리는 게 참 더 힘들어요. 그냥 애들처럼 단순하게 입으로 막 암송을 해야 되는데 눈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막 이걸 아직 못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애들처럼 배우면 애들처럼 잘할 수 있어요. 머리 탓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외국어 공부 방법은 암기가 아니다. 뭐죠? 암송. 어떻게? 반복. 또 복습과 진도, 자전거 2바퀴 돌아가듯이 늘 삶 속에서 습관,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세요. 네.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설명을 해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기 위해서는 저희 본사에서
한글영어 본사에서 무료로 토요일. 네, 정기적으로 토요일에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직접 오실 필요도 없고 줌으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원장님께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 교재도 필요 없고요. 신청만 하시면 얼마든지 이 공부법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네,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꼭 참여를 하셔서 네. 제대로 배워가시고요. 네. 영어, 중국어를 온 가족이 성공을 하실 수 있는 자신감과 그 방법을 좀 제대로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반복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